자, 때는 1672년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반사망원경을 만든 공으로 영국 왕립학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뉴턴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무지갯빛으로 분리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학회에서의 첫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표한 논문에는 빛은 입자라는 주장이 들어있었는데 이러한 뉴턴의 주장에 크크,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네. 좋은 문과 납셨네. 라며 딴지를 걸어온 학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로버트 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천재인 아이작 뉴턴과 그 뉴턴에게 가려졌던 비운의 학자인 로버트 훅 사이의 질긴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지금 봐도 이게 같은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졌던 직업만 해도 과학자라는 타이틀 아래에 수학자, 작가, 철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문학자, 천문학자, 신학자 등 분야를 가리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완벽에 가까웠던 뉴턴에게도 결점은 있었는데 자존심이 보통 센 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로버트 훅이 뉴턴의 첫 번째 논문에 딴지를 걸던 당시에 뉴턴은 감히 자신에게 비판을 가했던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는지 왕립학회를 그만두겠다는 생각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회의 서기였던 헨리 올덴버그가 뉴턴의 재능을 생각해 회비를 면제해주겠다는 등의 회유에 나서게 되면서 뉴턴은 가까스로 학회에 남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뉴턴은 로버트 훅에 대한 기억을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두게 됩니다. 1662년부터 왕립학회의 실험관리자로 일했던 로버트 훅은 꽤 창의적이고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현미경을 이용해 발견한 것에 최초로 세포라는 이름을 붙였고 망원경으로 목성의 배덕점을 관측해내는가 하면 물리학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훅의 법칙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건축 분야에도 소질이 있었는지 1666년에 발생한 런던 대화재 당시 도시의 재건 감독관까지 맡는 등 나름대로의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72년에 뉴턴이 빛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내용이 당시 대세였던 빛의 파동설과는 꽤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훅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7살이나 더 어렸던 뉴턴이 가소로웠던 것인지 이래저래 썩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었고 뉴턴이 이 논문을 쓰게 된 과정부터 결론까지 조목조목 반박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역시도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라 자존심이 센 뉴턴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을 계기로 그에게 있어 뉴턴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84년 뉴턴과 친한 학자인 에드먼드 헨리가 마침 캠브리지 대학에 들러 뉴턴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헨리는 태양을 도는 천체가 어떤 모양의 궤도로 돌고 있는지를 한참 연구하고 있었는데 뉴턴이 혹시라도 이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뉴턴을 만난 헨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물어보았는데 그의 답변은 엥? 그거 완전 타원이던데? 였습니다. 헨리의 예상대로 뉴턴은 이미 오래전에 이 문제의 답을 구해둔 상태였고 왜 진작에 이 엄청난 발견을 발표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알고 보니 뉴턴은 훅이 자신의 첫 번째 논문을 반박했던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고는 완전히 삐져버려 그 이후로 학회에 자신의 발견들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위대한 발견에 흥분을 멈출 수 없었던 헨리는 그를 위로하며 자신이 지원도 해줄 테니 빨리 이 내용을 발표하자며 뉴턴을 꼬시게 됩니다. 이후 1687년 그렇게 등장한 책이 바로 뉴턴의 발견들을 집대성한 불후의 명작인 프린키피아였습니다. 그러나 출판 이후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프린키피아에는 중력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책을 읽어본 로버트 훅이 야, 이거 내 건데 출처 어딨냐? 라며 따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1680년대에 들어 중력을 연구하고 있던 뉴턴은 훅과 연구에 대한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이가 틀어져 있던 상태라서 서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곧 죽어도 학자였는지 연구와 관련된 얘기라면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훅이 자신의 논문으로 쓴 적이 있던 역제곱의 법칙을 연구에 참고하라며 알려주게 됩니다. 이에 뉴턴은 뜻밖의 정보로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연구의 내용이 현재 프린키피아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진짜 문제였던 것은 뉴턴이 책을 내면서 이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훅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필이면 가장 밉상인 뉴턴이 이런 일을 만들었으니 잔뜩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뉴턴은 아이디어에 불과했던 이 개념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것은 자신이며 남들도 대충은 다들 알고 있을 개념이라며 훅의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결국에 자존심이 너무 세고 성격이 좋지 못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단순히 사이가 나빴던 것에서 완전히 갈라진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 1703년 3월,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로버트 훅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같은 해 뉴턴은 훅이 사라진 학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직접 만나서 싸우고 싶어도 더는 그럴 수 없었고, 남은 것은 뉴턴의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훅에 대한 원한에 가까운 불만뿐이었습니다. 뉴턴은 회장이 되고 나서 이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기 시작했는데, 먼저 훅이 남겼던 연구 자료와 원고, 논문들을 모두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가 하면, 처음 학교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30년이 지난 그때까지 훅이 자신의 첫 번째 논문에 딴지를 걸었던 짜증이 풀리지 않았는지 훅이 세상을 떠난 바로 이듬해인 1704년에 그 빛과 관련된 Optics. 라는 책을 쓰게 되는 등 훅과의 악연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뉴턴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왕립학회가 이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다양한 연구 물품들과 초성화를 옮기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로버트 훅의 초성화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소행이 누구의 짓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요.